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준수하여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저희가 국민의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참 아직도 낯섭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나서 사람 간의 좀 거리도 좁혀지고 또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앉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고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좀 어려운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마음을 나누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더 정도 도타와지고 또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재생은 우리가 사람 중심의 이제 도시재생을 하자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마을에서 또 도시에서 여러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도시재생이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소통하고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고 뭔가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전국에 300곳이 넘는 곳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이 시간의 축적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치를 어떻게 이뤄낼 건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민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또 어느 특정 그룹의 힘만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게 마을이고 도시고 우리네 살림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의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속색이면 그 가정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자식이 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부부 간에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는 가족 내 어떤 불화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조화롭게 서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좀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그걸 통해서 협치를 이뤄내고 그다음에 좀 긴 호흡으로 뭔가 축적하면서 가면 좋겠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장막 같은 그런 정을 느끼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도시재생 협치 포럼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낯선 풍경이 빨리 좀 종식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치 포럼을 통해서 도시 재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LH 변창흠 사장님께 축사를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우선 제7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협치포럼의 송경용 대표님, 그리고 또 함께 또 해주신 자리해 주신 서준수 군수님,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강윤수 원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또 협소하게 됐고 또 참석 인원이 아주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아마 인터넷으로 통해서 전국으로 같이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재생 사업이 재개발 뉴타운의 일종의 대안적인 테마로 또 대안적인 의제로 시작된 지가 2013년이니까 거의 한 8년 9년 된 것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전면 철거형, 또 아파트 중심형, 부동산 투자형, 개발형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고
지역의 정체성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주민의 재정착을 떨어뜨린다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시작됐던 이 도시재생이 그런 이런 이제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현재의 도시의 역사나 문화 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 단위로 지역의 고유한 그 문화나 전통 그리고 네트워크를 또 유지하면서 또 지역에 맞춤형 이 재생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한 활동가들의 모임이 아마 협치 포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도 어렵고 또 당연히 이제 국토부나 또 LH나 또 지방 공사의 노력 그리고 또 개발을 담당하는 또 민간 건설업체나 또 NGO 뭐 이런 데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논의의 틀, 장 요즘 말하면 이제 플랫폼이 협치 포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치 포럼이 어떻게 잘 작동되는가에 따라서 도시재생의 성과가 또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지자체를 넘어서는 그 협치 포럼이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진 게 지금 이번에 7번째라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광역 협치 포럼의 전국 대회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재생이 또 이렇게 논의만 한다고 해서 또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조건, 제도 개선이든 정부 재정이든 또는 뭐 규제 완화든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특별법의 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이제 개정 작업이 있었고 그게 이제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제도, 사업인정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그 재개발 뉴타운의 문제점을 또 극복하면서도 또 삶의 질 개선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모델이 나와서 주택 공급과 재생이 결합되는 이런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점점 이렇게 재생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로 옆에서는 도시재생 박람회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좋은 사례들이 지금 같이 발표되고 있고 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협치 포럼에서 서로의 경험을 또 공유하면서 이제 그 재개발 뉴타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만 반대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융합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로 가는 그런 아주 건전한 대안을 만드는 논의의 틀로 협치 포럼이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 도시재생 전국의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여러 주체들이 열어놓고 논의하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그런 논의의 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광역협치 포럼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축사로 또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께 저희 축사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제가 이 도시재생 협치 포럼에서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책임도 무겁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사실 활동이 그동안 좀 못했습니다. 아마 그 광역 협치 포럼도 제가 알기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오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그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이렇게 와주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 중계를 듣고 계신 분들 또 전국의 그 활동가 분들과 공무원 분들 전문가 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
도시재생 협치 포럼이 2018년 3월에 발족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그 포럼과 현장 방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 또 많은 정책 제안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이 도시재생은 지금 진화하고 있고 또 조금씩 가다듬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거시적인 상황이 제가 볼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 사실 재생은 어렵죠. 그 살고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사실 굉장히 힘들습니다. 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신시가지 개발이 자꾸 되면서 또 구시가지가 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큰 방향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도시재생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좀 그 정부의 정책 변화와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 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보고, 저는 이 보건 의료와 관련돼서 도시재생이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에서 우리 노인 복지라든가 주민 그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결합된다면은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들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좋은 성공 모델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한국판 뉴딜입니다. 우리 그 정부가 지금 한국판 뉴딜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인데,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도시재생과 연관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재생 사업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님이 그 한국판 뉴딜을 지역 균형 발전 뉴딜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각 지역 주도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도 저는 충분히 그 한국판 뉴딜의 그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또 각 지역 정부와 또 중앙 정부의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장소로서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실무자분들, 관계자분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여기에 못 오셨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오늘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포함하여 저희 지자체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식순상 바로 키워드 발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단체 사진을 좀 찍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잠시 촬영을 할 건데요.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조금 가운데로 살짝 모여주시면 저희가 단상에서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가운데로 조금만 모여주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단상에 올라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이 진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면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도시재생이라고 호명하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화이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 도시재생.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자체장님들께서 여러 행사를 좀 오늘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에 앞서 먼저 우수지자체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저희 송경영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우수지자체상은 여러 지자체가 받지만 그 중에 대표로 함양군의 서춘수 군수님께서 시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잠시 앞으로 나와서 시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도. 네. 오늘 수상하고 있는 함양군은 도시재생 운영 지자체 중에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시상은 저희 송경영 대표님이 해주실 거고요.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경상남도 함양군. 위 지자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20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셔서 주민분들께서 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상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저희 바로 아니요. 사진 잠시 남았나요? 네, 빨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저희 함양군에서 도시재생 일반 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오늘 대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사단법인 협치포럼이나 또 중앙이나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저희들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들,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은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골 농촌군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주민들과의 대화,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186
186억이죠.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야말로 N분의 1로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과 우리 공무원들, 제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기분으로 해야 된다, 많은 설득 끝에 우리 정말 센터 직원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첫 출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주민들의 인식도 바꾸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어깨가 무겁고, 지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양군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회장님들이나 또 우리 국토부나 LH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컨설팅을 해 주시고 이래야만이 잘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함양군이 제1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농산 어촌이 인구가 줄어들고 또 소멸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함양군에도 노인 인구가 33.1%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주민등록 인구, 정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저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 어촌, 특히 농촌 지역의 유지를 위하고 또 옛날의 그런 전통을 찾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일선에서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대상을 받게 된 데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는 도시재생 협치 포럼에서 준비한 키워드 발제 순서입니다. 도시재생 담당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협치 포럼에서 분석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협치 포럼의 권소라 연구원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연구원 권소라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도시재생 담당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본 조사의 한계와 행사의 목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 조사는 도시재생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도출해야 하나 조사 기간 및 준비의 미비로 기초지자체와 중간지원 조직의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활동가, 전문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보완하여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본 행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중간지원 조직이 체감하는 뉴딜 사업의 현황에 대해 상호 문제점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88명의 지자체 담당자와 26명의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로 총 114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사 항목은 기초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유선사항 말씀해 주신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기타 항목으로 의견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항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내부 관련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받고 결과를 작성하였는데요. 중앙부처와 관련된 애로사항은 집행률 위주의 평가, 그리고 지자체 내부 관련 애로사항은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애로사항 1순위는 집행률 위주의 평가인데요. 응답자 73%가 집행률 위주의 평가를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세부 의견으로 주민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집행률 위주의 평가로 인해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이 크며 이에 따른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모시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지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용역사의 문제인지에 대해 자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2순위는 부지 매입에 관한 애로사항입니다. 부지 선매입을 위한 의회 및 예산부서 협의가 어렵고 공모 미선정 시 매입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해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그리고 토지 수용권의 도입 등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협치 포럼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및 토지 수용권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의한 제안이 있어 즉각 수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순위는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부족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취합하여 지자체에 배포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예산 집행 지침과 지역 여건별, 단위 사업별 세부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협치포럼에서 2019년 컨설팅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지원기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4순위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불필요한 중복자료 작성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타 중앙부처와 달리 국토부와 LH도시재생지원기구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즉각 수정 반영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및 서식이 자주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평가 과정 등에서 기초, 중앙 간 서식의 통일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순위는 지역 규모에 대한 고려 부족입니다. 특히 소규모 시군의 경우 뉴딜 사업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도 소규모 시군에서 뉴딜 사업의 5가지 유형의 차별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중소도시형 등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관련한 마지막 애로사항은 공모사업수 미제한인데요. 제안을 통해 기선정 사업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자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치포럼에서 2019년 하반기에 제안한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기선정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업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 1순위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 등 행정인력 부족입니다.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도시재생 담당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전문 직급 비율 상향, 전문 인력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기 교육에 한계가 있어 담당자에 대한 6개월 내의 집중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전문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순위는 행정 업무의 연속성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입니다.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공모 단계와 추진 단계의 담당자가 다른 경우 초기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센터 및 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전문관 제도 등의 도입 및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순위는 업무 과다 및 피로 누적에 대한 고충으로 앞선 의견과 유사하게 도시재생 사업이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부 관심과 역량이 있는 단체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해외 탐방 및 업무 연수를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순위와 5순위는 중간 지원 조직 인력 및 역량 부족인데요. 센터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및 낮은 처우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 지원 조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전무한 상황이며 협치 포럼에서 추후 학회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중간 지원 조직 및 활동가에 대한 장기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순위는 용역사 역량 부족으로 일부 용역사에서 주민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단계 형태로 사업비를 나누어서 하청 용역사에서 활성화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하여 사업 수행 기간이 아닌 업무 수준 및 역량을 중심으로 용역사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 주체 간 협업 부족으로 타 행정부서의 견제, 행정과 센터 간의 갈등, 여전히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활성화 계획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다수의 보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부 주민 조직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 및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조직 확대 및 인력 확보,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지자체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 중장기적인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견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 간 상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는데요. 실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최종 목적은 같으나 각자의 입장에서 소통, 교류, 합의 등의 과정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자체적인 역량 진단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사업 최초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활동가, 전문가가 정책과 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에 담지 못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협치 포럼에서 더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통해 전달하지 못한 전문가들의 세부 의견은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잠시 정례를 정리하고 단상 위에 저희 안정희 대표님과 그리고 LH의 이상준 박사님이 올라오셔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토크를 담당하게 된 안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부장님. 예, LH 도시지원기구의 이상준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마이크 톤을 높이면 하울링이 있어서 그 마이크 톤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재생 뉴딜이 그 진행이 된 지 3년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2021년 4월 달부터 지자체에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이나 진행 상황 관련돼 가지고 불만이나 이제 오해들이 많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와의 그 인식 차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센터, 왜냐하면 그 중간 도시행 지원 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센터와 행정 간의 또 갈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두 번째 시리즈로 이후에 진행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활동가 주민과 행정지원센터라는 이분화된 구조로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콘서트를 하는 거는 누가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협치 포럼 이름이라는 것을 빌려서 오해를 좀 풀고 우리가 공동의 목적인 지속 가능한 주민 공동체랑 사회적 정계 기반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책자를 좀 보시면 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아까 우리 권설아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자리에는 이제 국토부도 오고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요번 산업박람회 관련된 민간 행사에 국토부가 패널이나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돼 있던 것들이 이렇게 뭐 의전관계 준비상 이렇게 다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최근 들어 지속되다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현장에 계신 분들 센터에서는 소통이 과거보다 좀 미진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또 행사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상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알다시피 도시 재생, 그 다음에 현재 뉴딜까지의 모든 지자체 그 변천사랑 이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좀 중간자 입장에서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은 집행률 유지의 평가라고 나온 게 81건입니다. 그러니까 226개의 지자체 중에 약 70개 지자체가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도시재생 뉴딜 관련된 중앙정부든 기초든 광역이든 처음으로 전국 단위 의견 수렴을 해주신 기초지자체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건 다 익명 처리됩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 보시면 집행률 유지의 평가라고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17년, 18년도에 선정된 사업들이 활성화 계획이 그때는 이제 추후에 선정된 이후에 승인을 받는 거였는데, 19년도에 보니까는 상당수가 이제 미집행이나 미진행이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그래서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신규 사업에 대한 그 기준, 활성화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 특히 뭐 적색, 옐로우, 뭐 그린 해가지고 사업 실적이 미진하면 적색, 뭐 애매하면은 노란색,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진행되면 녹색으로 이렇게 저희가 색깔별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상준 박사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집행률 위주로 왜 평가가 있었는지, 혹시 지원기구라든지 이제 국토부랑 많이 저희랑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방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8년도까지는 이제 사업 구상서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뒤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선정된 사업들의 일부가 이 부지확보 등이 곤란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공정이나 예산 집행이 좀 지연되는 사연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집행률과 공정 위주의 평가가 상당히 강도 높게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와 관련 사업 선정 이후의 평가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하시는 전수 점검, 흔히 저희가 이제 신호등 관리 체계라고 하죠.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이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이 색깔로 표시가 되는 체계가 있고, 또 저희 법에 의해서 연차별 추시 시점 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공정 위주 평가가 이 두 가지 평가에 상당히 작년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강도 높게 들어오면서 지자체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 내에서도 이 사업 진도나 예산 집행 위주로 평가가 다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이 거버넌스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부진 혹은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현장에서는 이제 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활동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평가의 관점으로서는 적절한데 평가의 기준과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도 지금 현장 지원 센터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네네. 죄송한데 의자가 두 개인데 네. 오신다는 분들이 안 오셔서 잠깐 일로 좀 네. 와보세요. 이쪽으로 좀 앉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 계신 분들 제가 말씀 좀 즉석으로 이제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 지원 센터 조치원 센터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센터 소개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일 평가 부분에 뭐 꼭 본인 센터가 아니더라도 타 센터장님들하고 이제 의견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시나 지자체나 센터장님들의 고충은 어떤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7년도에 선정된 그 세종시 조치원 그 중심시가 지형을 맡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7년도나 18년도에 선정된 사업지들이 대부분 이제 활성화 계획서를 먼저 쓰고 실타평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실행을 다시 준비하는 체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설 사업들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반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건설 사업 위주로 이제 집행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주민 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일부 좀 등한시 되거나 일부 조금 그거보다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설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행정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이 한계가 있죠. 인력들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센터장님들이나 지자체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이제 힘든 부분들이 행정의 기본적인 그 건축이나 건설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돌입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딜레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이제 어려움,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타이밍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센터가 이 중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갈등을 중재하려고 해도 이제 건설 사업은 늦어지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대로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안에서 빨리 이제 타이밍을 타고 또 그리고 분위기를 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있는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8개월, 1년까지도 이제 늘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이어서 사실은 이제 초기 17년도, 18년도에는 이게 그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해서 특별하게 없었거든요. 부지 매입 매매 의향서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거의 한 7, 80%가 공공땅이 아닌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선정된 사업지구의 7, 80%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막 변경하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19년도부터는 매매 계약서, 감정평가서도 가감정이 아니고 이제 본 감정평가서에서 그 금액으로 매도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매도를 안 하는 주민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팁인데 해당 지역이나 이게 이제 큰 면적이 아니면 재척을 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응모하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굳이 그 몇 개 필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끄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필지는 그분들의 주거권이나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척을 하고 평가 기간에라도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부담이 없으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지 매입 부분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하고 매입이 안 되면 저희가 선정을 안 하니까. 맞죠, 박사님?
예, 이 부분도 이제 특히 또 올해 사업 선정 때 상당히 또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었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부지 확보의 노력 수준 정도를 봤다면 올해는 이제 최저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최저 기준이 한 약 70% 내외 정도 됩니다.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지 선 확보율을 요구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 일선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이 토지 소유자의 협의도 어렵겠지만 뭐 의회라든지 관련된 뭐 예산 당국 부서들과의 협의가 상당히 좀 지난할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전략계획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련된 계획에 좀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적정 시점에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년간에 썼던 부지 확보비는 선 투입 비용으로 인정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초안에는 이제 전략 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어떤 부지 확보의 목적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은 뭐 시간과 좀 관계없이 인정해드리는 제도까지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이제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좀 2년으로 좀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좀 팁을 드리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를 좀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토지 일부를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전체 사업 부지를 계속 끌고 계시다 보면은 조건부 매매 계약서도 결국 이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땅들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탄력적인 시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보관을 갖고 계신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요.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부족에 대해서 이제 55분 정도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도시생 사업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자문을 5월 달부터 정책이 나오자마자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일부 선도 지역이라든지 본 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은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했고 한 97, 8%의 지자체는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일명 우리가 뭐 해가지고 메뉴판 해가지고 했는데 두 개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다수의 행정이나 센터에서는 돌발 사항들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용들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이제 뭐냐면 기초지자체의 인식에서 가이드라인이 자주 변경된다.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좀 돼야 되는데 뭐 한 2, 3개월 내로 바꿔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일부 내용을 보면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점 평가 기준들이 좀 최근에 바뀌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자체가 자율적인 게 필요한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평가 기준이 이제 최근에 좀 자주 바뀌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국토부의 정책적인 어떤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인 사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게 좋으냐 아니면 이제 좀 브로드하게 좀 열려 있는 형태가 좋냐는 사실 찬반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둘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어서 사실은 뭐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민특별법이 있고 특별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법령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실무적인 행정과 관련된 각각의 이제 절차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났을 때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의견처럼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도는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가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지자체분들은 도시재생 지원기구,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상담을 거쳐서 의견을 들으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의 특성상 어떤 걸 변경한다, 뭐 한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장님이나 행정 내부에서
무슨 큰 실수를 했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들이 어떤 내용들이나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변경하거나 이렇게 변경 요청 자체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한두 달이면 끝날 일을 10개월, 8개월까지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것 같고,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인데 이게 센터장님 한번 이거 좀 말씀 좀 방안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이거? 일단은 사실 저는 뭐 중간자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편을 들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겪는 문제들 중에 매년 이제 국토부가 이제 연차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지원 센터라든가 진행률에 대한 판단에 대한 도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국토부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토부의 이제 정책들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변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이제 툴들이라든가 또는 기준점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사실 요구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기준점이 툴이라든가 전체적인 시트가 변화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계속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고찰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지원 센터가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담당 공무원님들도 많이 알겠지만 현장 지원 센터가 대부분 이제 로우 데이터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센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교육적인 부분들도 붙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과 센터가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지자체 안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변화가 너무 많아서 이 행정과 센터가 같이 보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모든 로우 데이터들을 다 정리하는 대시보드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나 지원기구에서는 조금 더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게 가시적으로 잘 바뀌지 않도록 조금 틀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지역 규모에 대한 고려 부족이 나왔는데요. 그 도심권, 뭐 인구 100만 건 도시나 뭐 50만 이상의 자치구 정도에서도 사실은 뭐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특히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이 차별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인구 30만 이하 시군을 들어가면 서류상으로는 저기 일반근린형인데 현장에서 보면은 중심시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동네에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형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역세권, 뭐 핵심 상권이 아니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가이드라인에는 경제기반형, 뭐지 저 빼고 어쨌든 근린형이 세 가지인데, 뭐 우리 동네라든지 주거지랑 일반 근린형이 구분을 과연 해야 되냐? 서류상으로는 어떤 거는 주거지인데 어떤 거 보면 현장 가면 일반 근린형이고, 일반 근린형을 신청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동네고.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 군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유형들의 면적, 규모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박사님 아마 저희가 이거 끝나면 국회랑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규모 재생 사업 부분을 10억에서 20억 단위로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까지 연계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시피 기존의 사업 유형은 이제 대상지 입지 특성과 사업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중소규모 도시들 혹은 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에 뭐 중심시가정부터 우리 동네 살리기까지 속성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사업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유형을 내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의 어떤 편성 비중이 사업의 큰 주제와 좀 불일치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조금 사업 유형을 좀 통합적으로 다시 재편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반면에 이제 좀 현재 여건상, 이제 현재 제도상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소규모 재생 사업이 현재 예비 사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비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비 사업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실질적인 거버넌 체계가 그 예비 사업 단계에서 확립이 되시고 활성화 계획안 그리고 하나 작은 정도의 거점 사업 정도까지는 예비 사업 단계에서 추진이 되었 다음에 본사업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를 또 활용하신다면 이제 인정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작은 지역에서는 조금 더 유효한 사업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생 사업을 기간은 한 2년 정도 주고 금액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로 줘서 그 돈을 가지고 거점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사직적인 본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비 사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자체들 보면 60% 정도는 예산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도 10억에서 15억을 드리고 그 돈으로 센터 운영과 사회적 정리나 공동체, 주민 의견,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 그 비용에 담아주면은 선정되고서 막 1년, 2년 동안 준비하느라고 사업 못한다는 그런 과도한 서로 간의 스트레스보다는 소규모를 통해서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가 50억인데 우리는 2년 동안 연습을 해봤더니 70억 정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예산 50억이란 한계 면적을 두지 말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가면 지자체도 부담이 없고 중앙도 부담이 없고 그렇게 하고 정치권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마다 매년 하나씩 생기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수 제한 부분인데요. 미제한. 공모수를 미제한하니까 단체장님들이 지자체에서 그냥 계속 따오래요. 1년에 하나 두 개씩. 공무원분들이 이 뒤에 나오지만 행정인력, 중간지원센터 인력이 부족해요.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오셔가지고 한 4, 5개월 경험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1년 정도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데 70%, 60% 이상이 1년 단위로 이동을 하니까 인력도 한 개 사업이 선정이 되면 한 개 사업당 2분 정도의 행정공무원이 필요해요. 물론 관리 파트 말고요. 해당 지역만. 근데 2개, 3개 하게 되면은 6명, 7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인력은 도지재생과 해가지고 팀이 3개인데 실제 도지재생 전담하는 인력은 2, 3명. 나머지는 말만 도지재생과 도지재생 팀이지 경관, 가로, 셋들 다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너무 지치신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협치 포럼이 제안을 했던 게 선정된 지 1년 이후에 사업 실적 집행이 30% 미만인 지자체는 응모 제한을 해라. 결론은 뭐냐면 내실 있게 기존 사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센터도 주민도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하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낸 거고 50%였죠. 50%. 근데 이제 어쨌든 국토부가 30%로 작년에 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협치 포럼이 제안했던 이유는 기존에 과도하게 복수의 사업들 연달아 선정될 경우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든 간에 행정 인력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행정 담당 부서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센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반발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제안은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단체장님들도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고충이나 행정에 대한 고충, 센터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시고 점진적인 인력과 예산을 증명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2개, 3개, 4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한 3개 이상 된 지역들이 좀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시간 넘어가고요. 행정인력의 부족, 행정업무의 연속성 부족, 중간지원 조직, 그 업무 가담이 필요 누적, 중간지원 조직 인력 부족, 중간지원 조직의 역량 부족. 요거를 5개를 묶으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센터장님 먼저. 센터는 행정의 입장에서 한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해결할 방법보다 먼저 일단 여기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공무원 특히 이제 주무관님들이나 사무관님들이 인사 이동이 굉장히 빈번한 경우가 있어요. 또 저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행정 안에서 인사 이동을 해야 되는 연수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도시재생과가 특히나 많이 힘듭니다. 예, 거의 사실 민원부서에 가까운 정도로 업무의 하중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행정 인력의 잦은 변경 이런 부분에 이제 가속화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이제 협치 포럼 내용에도 좀 나왔는데 전문관 제도나 또는 사무관님들이 최대한 긴 시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공모와 그리고 초기 사업 진행 정도까지는 꼭 이제 같은 담당자분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센터가 일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이 이제 선정이 되고 또 그리고 그때 가서 현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센터나 광역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초센터나 광역센터가 충분히 교육된 팀장님들이나 충분히 교육된 활동가님들이 현장지원센터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광역센터가 조금 더 진취적인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지역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총괄 코디 교육처럼 광역 그 지원센터들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광역 간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사실 이제 좋은 인력들을 잘 키워서 써먹을 그쯤 되면 현장 사업이 끝납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현장이 굉장히 이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 돌입을 해야 사실 활성화지구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4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끝나고 나서 엑시트에 대한,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돼야겠지만 우선은 사업 안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좀 사견이라면 광역이나 기초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준비해야 되는 아까 전에 소규모 사업 같은 준비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현장지원센터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사업들이 꼭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업들이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총리께서 협치포럼 장관님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도시행 전문대학원하고 도시재생 행정직렬 전 김인탁 단장님이 의견을 내서 특위에서도 이제 추진하는 걸로 돼서 진행을 하다가 일부 또 이제 그 광역의 공무원분들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행정직렬은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고요. 전문직렬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원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과격마다 하나씩 선정하는 건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존의 공무원이나 중간지원센터 활동가 분들이 이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최소 광역마다 일단 하는 걸로 다시 저희가 제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안 되면 올라가면은 소리가 올라가면 다 오케이를 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중앙에서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뭐 특위위원님들이나 우리 학회나 우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총리실로 바로 올리든지 뭐 해가지고 의견을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역량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제가 편하니까는 초창기에 잘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도 많이 모르시지만 그 용역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제 이 활성화 계획이나 선정되는 이런 그 신청서를 사업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단계 용역사들이 많아졌어요. 뭐 몇 개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총 용역비를 뭐 이래서 1억을 그 받는다 그러면 그 중에 40%는 얼굴값 하는 회사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15%는 공동작업비라고 가져가고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작업하는 분들은 무슨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다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40%, 45% 가지고 그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 만나고 현장 조사하고 할 수가 없어요. 다단계처럼 이미 뭐 55%가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뭐 활성화 계획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5억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하고 뭐 1억 얼마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짜깁기 그 내용이 나오고 선정 전문 용역사들이 생겨났어요. 문제는 지자체나 센터에서 선정된 개수로 용역사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대다수가 해당 제안서가 전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들이 들어갔던 지역들에 계속 신호등 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적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용역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장기적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용역사분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지자체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용역사 에디랭 회사들과 저희가 포럼이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고 어떤 형식으로 용역사분들이 그 노하우를 객관적으로 일정 정도는 좀 투명하게 진행하고 주민이나 행정의 의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용역사 단체장님들하고 용역사가 제일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역사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용역사분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뭐 저기 88분, 뭐 120 몇 개 중에 40분 정도인데 용역사가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수도권하고 몇 군데 어떤 용역사는 경북하고 몇 군데 5군데인가 10개를 1년 동안 한 번에 수주한 데가 있는데요. 5군데에서 배짜라식으로 지자체에다가 돈 더 안 주면 못하겠다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 용역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주체 간 협업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정에서도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도 도시재생 팀이나 과에 대한 견제랍니다. 지금 단체장님 끝나면 다른 단체장님 오시면 그때 가면 안 할 거야. 뭐 이 정부 현 정부가 가면은 도시재생 너희들 없어질 거야. 광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일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팀이나 과로 예산이나 인력이 가는 거를 싫어하고요. 선정된 거를 니네 그 담당하는 니네 부서에서 2-3명 가지고 알아서 해야 그리고 지원을 절대 안 해줘요. 그런 문제들이 행정 내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과 센터 간의 갈등.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 계시지만, 뭐냐면 이제 행정에서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가라 그러는데 중간 지원 조직도 전문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계속 행정에서 원하는 어떤 페이퍼 작업을 하거나 심부름꾼이라는 형태로 뭐 갑과 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을 하거나 갈등이라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가와 주민과 그 다음에 센터와 행정 간의 이분화된 갈등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은 저희가 하는데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생방송이 아니면 더 직구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갈등 관리는 마을 만들기나 사직경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 간의 협업, 원론적인 얘기인데 일단 이상준 박사님이 그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자체 내 행정부서 간에 이제 뭐 여기 이제 견제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부서마다 이제 그 고유한 어떤 실적들이 또 그 어떤 승진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이제 민감한 내용이죠. 또 도시행 사업이 특정한 과 단위의 사업을 넘어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 협업이 필요한데 또 행정적인 어떤 내부적인 어떤 질서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본 사례는 최소한 이제 부자치단체장님께서 직접 좀 총괄하시는 회의,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라든지 뭐 사업추진협의회 등을 직접 주관하시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협업이 조율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센터와 우리 지자체 간의 관계에서는 센터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과 우리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에서 어떤 시설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업무까지 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역할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좀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은 사업계획서상에는 우리 행정부서와 센터 조직이 한 몸이 돼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서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또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몇 가지 질문 중에 이제 조금 저도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제 지원 조직의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관 제도라든지 정보 제한 조치 등을 이제 예전부터 많이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제도가 이제 좀 정착이 되려면은 겨우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제 승진이 있으죠, 사실은. 그리고 저희 바람대로라면은 그 부서 내에서 이제 승진을 해서 일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뉴딜 사업이 들어오면서 인건비는 사실상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제약 없는데 문제는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TO의 개수와 이 TO의 종류가 많이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공공근로 형식으로 사람을 구할 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할 때도 있으신데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급여의 수준 혹은 처우 등이 각기 상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 부족이죠. 인재 부족인데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보완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 지원기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더 이제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저희가 11시 35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2분씩 그 센터장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왔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지금 못 오셔가지고 의전 관계 준비 때문에 근데 과장님들, 서기관님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고충을 해주시는데 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거 내용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서 좀 서로 간격을 좀 줄일 수 있고 같이나 잘 되자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우리 그 센터장님하고 박사님 순서대로 한번. 네. 우선은 저희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17년도 선정 외에도 계속 거의 매년 선정 과정들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 형태로.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국토부가 조금 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갈등들이 보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근래에도 사실은 제가 재생사업 참여하면서 우선은 국토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다만 조금 좀 러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과 그리고 중앙에서 모든 걸 이제 만나다 보니까 시간적 부족. 그래서 공모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 이야기들이나 사업적인 이야기들만 하게 되고 갈등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시간들을 사전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기구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사전에 많은 컨설팅들을 해주시면 간극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지원센터 구축이 크게 이제 행정직영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민경보 형태로 민간 위탁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둘 다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은 만약에 직영제로 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부적 센터와 행정 간의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사업을 좀 추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 위탁대로 굉장히 유연함이 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채울 수 있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더 아까 전에 그 이상준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이제 예비 사업과 인정 사업들이 조금 더 잘 다듬어져서 모듈 형태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인정 사업을 돌입하고 나면
인정사업과 지금 유형사업이 별개가 아니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사업 형태로 모듈처럼 움직여지면 이게 굉장히 긴 호흡에서 기초지자체가 또는 광역단체가 충분한 준비 속에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협치포럼에서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짧게 마무리 발언 드리면은 적어도 이제 도행 뉴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도시 재생 정책과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처음 도행 사업이 시작됐을 때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어요. 뭐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조차도 이 정권 교체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출구 전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도행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사업들, 수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 이후의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지금 좀 여러 가지 해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뉴딜 사업이 들어오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역량 강화 단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그런 것들을 다시 모으고 있죠. 앞서 이제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이거 딱 선언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조금 모듈화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와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아마 좀 치열하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계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정책의 브랜드명은 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다음 정부에서도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들이 시기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듯이 이 지금의 사업과는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사업들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직 교수님 잠깐 오셨죠? 예, 제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반갑다고요? 네. 그래서 김만직 교수님도 이 초기 사업부터 R&D부터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현재 이제 그 기초의 어려움과 중앙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하여튼 우리 이상준 박사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오승수 센터장님도 얘기하신 대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들도 보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하려고 문화부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모아져 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지자체 행정에서 보면 이게 다 과 단위로 이렇게 돼 있고 다 섹티즘으로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잘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공동체 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 센터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그렇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어서 시너지가 상당히 조금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국토부나 지원기구에서도 열심히 조금 해주시고 물론 사실 그 서너 군데 있는 그 센터들마다 굉장히 열심히들 고생하시거든요. 활동가분들도 그러시고 거기 센터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 팀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어우러지는 우리 맨날 어울림센터 만들잖아요. 도시에서. 근데 각 부처의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 협의체라는 공식 조직 말고도 이 도시재생의 어떻게 보면 그 사회운동적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협치 포럼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시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또 의견을 주시면 또 그런 건 없는데 혹여나 우리 지자체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저는
32살에 마을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51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18년 동안 300명 주민하고 마을 일을 해왔거든요. 그게 마을 만들기인지 사직경제인지 조직인지 모르고 진행을 해왔고, 최근에는 LH 주광사업지구 내에서 생활대책 용지자들이 뭐 일명 딱지 이런 건설사에다가 자기 권리 팔지 않고 저희가 이제 1,000억, 1,100억짜리 매출 상가 건물을 짓고 8,000평에 대한 건물을 관리하는 저희가 그것까지 일반 건설사랑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저희가 원래 이거 2008년도에 계획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12년이 더 지나서 이제 2020년에 됐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있어가지고 저는 18년이 걸렸잖아요. 제 인생이 다 들어가서 한 마을에. 제 중심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18년이란 기간 동안에 겨우 이제 2단계가 끝났어요. 3단계가 이제 2년 뒤에 저희가 잘해서 1,100억 매출 올리고, 물론 건설사가 돈을 가져가지만 거점 공간이라든지 공동체 자산화 거점을 통해서 주민이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서 한 21명의 일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판매 시설이나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거 2년이 걸리면 딱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들이 바로 결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그런 거죠. 마중물.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3년, 4년, 5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죠.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70년대 산업화 이후에 이제 경제 부흥 발전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돈들이 나왔어요. 근데 매번 그 사업이 나오고 몇백억, 몇십억이 나오고 끝나면 또 비슷한 사업이 또 나오고 나왔는데 결론은 우리의 도시들은, 우리의 농촌, 어촌, 중소도시들은 계속 인구가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보조금, 예를 주는 사업들 그냥 가가오고 100만 원씩 줘도 그게 더 낫지 않냐.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농촌에서 살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 사업을 해서 그 다음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박사님이나 저희나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후속타로 뉴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사업 지역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벌써 나왔죠. 올해 이제 싫다 우리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지역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없어요. 벌써.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던 여야 의원님들 보면 경북이나 이런 경남의 우리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의원님들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 지역이 잘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름은 바뀌지만 이 사업은 계속 가는데, 문제는 5년, 3년 뒤에 끝나면 또 5년, 3년 하고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갈 거냐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기초에 계신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기초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저 같은 저는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분들이 5,000명, 10,000명 대통령님께 글을 보내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동네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1,000명, 1,400명이 글을 올려서 우수 공무원들이 이렇게 표창 주고 그 당시 LH 공무원이나 저희가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충분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주민과 관련된 분들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개인의 지자체나 공무원분들 이렇게 중간 센터 활동가들은 못하지만 저희가 어떤 하나의 힘을 모으면 이런 정보나 데이터를 익명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고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단체장님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경시장님, 고양시장님 약속 지키셨거든요. 주무관을 팀장으로, 팀장님을 과장으로, 과장님을 국장으로, 그리고 그 과의 인원이 안 되면 행정의 승진이 가능한 부서가 있다면서요. 포천시도 승진하셨죠. 예, 포천도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포천시장님도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한 3-4개 지자체장님, 단체장님들은 도시재생만이 아니고 다른 과랑 연계하면서 다른 과의 실적이 도시재생하고 연계되면 그 과랑 도시재생 관련된 계신 분들을 승진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경쟁을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생한 만큼 그 대우를 해주고 사실 도시재생 부서는 기피 부서예요. 지금 마을 만들기 부서처럼 예전처럼 그럼에도 이런 우수한 행정 인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을 더 얘기한 게 우리 신부님 오시는 시간 맞추려고 3분을 더 오버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제 없으시고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사회를 봐야 얼른 사회 돼서요. 보세요, 진짜.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원래는 현장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1시간만 배정돼서 다음에 비공개로 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 하실 때 우리 센터의 중간 조직 계신 분들하고 지자체 분들 오시면 저희가 우리 군수님들, 시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보다 맞춤형으로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도시재생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여러 그 각도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층별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도시재생 협치 포럼의 상임이사인 안정희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이 행사가 진행된 지 2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오늘 도시재생 우수 공무원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과장, 팀장, 주무관, 직급별 호명 후 단상에서 대표자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상식은 송경용 대표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과장님들부터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 우수 공무원상을 받으시는 과장님은 총 6분이시고요.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과 과장 장병국 과장님, 경기도 포천시 친환경 도시재생과 과장 임승일 과장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재생과 과장 국승철 과장님, 전라북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과장님 김영종 과장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 과장 최인기 과장님, 그리고 경상북도 문경시 도시과 과장 이형근 과장님이십니다. 이 중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님께서 대표로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우수 공무원상. 귀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20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이셔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 네,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그 꽃다발은 LH 변창흠 사장님께서 별도로 축하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가운데로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 봐주시고, 네, 제가 도시재생이라고 호명하면 화이팅을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네, 감사합니다. 또 따로 사진 촬영 필요하시면, 네네. 다음, 네. 네. 축하드립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각 도시재생과의 계장님들이신데요. 요번에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총 7분이십니다. 서울 금천구 도시재생과 팀장 이혁재 팀장님, 서울 은평구 주거재생과 팀장 박남수 팀장님, 경기도 포천시 친환경 도시재생과 팀장 조병화 팀장님, 전라북도 무주군 농촌환력과 팀장 조영자 팀장님,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재생과 시설주사 최석용 주사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 팀장 김난희 팀장님, 경상북도 문경시 도시과 담당 박영호 담당님, 대표로 김난희 팀장님께서 수상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도시재생 우수 공무원상 귀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20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축하드립니다. 네, 단상에서 네, 앞쪽을 바라보시고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다 같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가운데로 서보실까요? 가운데로 대표님께서 가운데로 서주시면 조금 네. 둘, 셋. 또 한 분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주무관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들 시상인데요. 오늘 우수 공무원상을 받으시는 주무관님은 총 9분이십니다. 서울 은평구 주거재생과 주무관 김전수 주무관님, 울산 북구 도시과 주무관 정현준 주무관님, 울산 북구 도시과 주무관 이소희 주무관님, 경기도 포천시 친환경 도시재생과 주무관 성지영 주무관님, 전라북도 무주군 농촌환력과 주무관 강은혜 주무관님,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재생과 주무관 김재현 주무관님,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재생과
주무관 진서현 주무관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 주무관 백상재 주무관님, 경상북도 문경시 도시과 주무관 전유경 주무관님이십니다. 대표로 김재현 주무관님께서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도시재생 우수 공무원상, 귀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로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 조금 왼쪽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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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열을 맞춰 주시면 네.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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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렇게 하시면 포천도 함께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천시도 예, 함께 또 찍어 주십시오. 아, 저도 같이 찍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부 행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2층 세미나실에서 2부 행사를 진행하오니 정회원사와 단체장님께서는 2부 진행을 위해 2층 세미나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